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숨어있는 문화유산을 찾아서 안내하는 내고장 문화유산의 김진경입니다. 자, 오늘 내고장 문화유산은 서초구를 찾아갈 텐데요. 이 서초구 하면 예술의 전당, 검찰청, 법원 등으로 유명하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서초구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는 민족문화의 젖줄인 한강을 끼고 남쪽으로는 우면산, 청계산, 구룡산이 에워싸고 있으며 양재천, 반포천, 서당천이 흐르는 넓은 평야지대로 일찍이 선인들의 생활터전이었고 문화의 발상지였다. 지금은 아파트와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현대적인 도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재기 나루터, 승방평, 말죽거리 등 옛 지명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어 조상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조선 태종과 순조를 모신 헌능 인능과 같은 서적지는 과거 왕실의 참배 행렬을 지금도 그려볼 수 있게 한다. 한강변에 위치해 조선시대 수운교통의 관문이기도 했던 서초구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청건사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조선 태종의 둘째 아들이자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과 또 그의 부인 예성부인 정씨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입니다. 강남구 방배동의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는 청건사. 청곤이란 이름은 논어에서 나온 말인데 처신한 것이 청도함에 맞았고 스스로 패한 것은 곤도함에 맞았다는 이야기에서 연유한 말이다. 청건사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로 영조와 정조 연간에 중건 보수됐고 1980년에 대대적으로 중수했다. 사당 안에는 오래전부터 관악산 연주함에 보존되어 오던 효령대군의 초상화를 모사해 모셔놓고 있다. 효령대군은 독서를 즐겼고 또 사냥에 능했으며 효심이 아주 지극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동생 세종과는 우애가 깊어서 밤늦게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토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사당 뒤에는 효령대군과 부인 정씨의 묘가 나란히 있는데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비석은 따로 마련된 비각에 보관돼 있다. 대군과 부인 정씨의 무덤보다 한 단 아래에는 나지막한 정명등이 있고 좌우로 문인석이 2구씩 세워져 있는데 이러한 성물 양식은 조선 초기의 성물로서 당시 대군묘의 제도와 규모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상문고등학교입니다. 자, 이 상문고등학교 내에도 중요한 서초구의 문화유적이 있는데요. 바로 성안상공 신도비입니다. 서초동 상문고등학교 교내에는 조선 명종 때 정승을 지낸 상진의 신도비와 묘가 있다. 이 신도비와 묘는 상진이 타계한 2년 뒤인 명종 21년에 세워진 것으로 신도비는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신도비의 주인공인 상진의 자는 기부, 호는 송현으로, 성하는 공의 시호이다. 성종 24년에 태어난 공은 중종 14년에 문과에 급제해 승무는 부정자에 제수됐다. 그 후 대사관, 한성부 판윤, 좌의정 등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공은 마음이 충성되고 너그러우며 도량이 매우 커서 16년 동안 정승으로서의 업적은 황희와 허조의 다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네, 재물에 욕심이 없고 호탕했던 성안공은 일찍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은 뒤 내 업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적을 필요가 없다. 다만 술이 얼큰하게 취하면 노래 한 곡조 타는 것을 스스로 즐겼다 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소박하고 욕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기록되기를
성안공의 집은 서울시 중구 남대문에 있었는데 백성들 모두가 그를 훌륭한 재상으로 우러러보았으며 후에 영조도 성안공이 살던 동네를 지날 때면 경의를 표했다고 한다. 예술의 전당 위쪽 우면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이곳 대성사는 서기 384년 백제의 불교를 전해준 마라난타 대사가 창건한 목조 사찰입니다. 자, 이 절을 창건한 이 마라난타 대사는 서역에서 백제에 오는 동안 음식과 기후가 맞지 않아 숲토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곳 우면산 생수를 마시면서 그 병이 다 났다고 합니다. 백제 불교의 전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곳 우면산 대성사는 한국전쟁 당시 소실된 것을 1954년에 종관한 자그마한 암자이다. 그 후 1995년에 전통사찰로 지정됐고 1997년부터 대웅보존과 요사체 등을 복원해 2000년 현재 모습으로 완공했다. 마라난타가 우면산 대성초당을 창건함으로써 이 대성사는 백제 불교를 전파한 최초의 성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원효, 의상, 진울, 무학대사 등 우리나라 역사에 크게 빛낸 큰 스님들의 발자취를 이곳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대성사 대웅보전에 들어가 보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돼 있는 목불좌상을 만나볼 수 있다. 이 불상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전형적인 목불좌상으로 겉표면은 후대의 금색으로 도금한 것이다. 얼굴 표현이나 법의 차의법, 단순하고 형식적인 옷주름 등을 볼 때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불상 양식을 계승한 근대작이라 할 수 있다. 우면산은 서초구 서초동, 방배동, 양재동, 우면동 이렇게 4개 동의 경계를 이루는 산입니다. 소가 졸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우면산 밑자락에는 성정승 묘소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문신이었던 성석연의 행적을 기리기 위한 이런 신도비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도심 속 원시림이라고 불리우는 우면산 생태공원. 그 입구 왼편의 야산에 올라가면 우면등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성석연의 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석연은 조선 초 영의정이었던 성성린의 동생으로 1377년 문과에 장원 급제해 예조 판서, 대제학 등을 지낸 문신이다. 옛날 과천 이남에서 도성을 왕래를 할 때 남태령뿐만이 아니라 이곳 우면동을 우회해서 말죽거리까지 통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형촌마을을 지나다닐 때는 호랑이처럼 엄한 성정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관객들이 마을 입구에서부터 발걸음을 죽이며 조용히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성석연 묘에 있는 우면산 생태공원은 서울시내 생태공원 중 4번째로 조성된 공원이다. 이 공원은 나무 계단을 따라 1320m 코스를 순환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명상의 숲, 나비관찰원, 습지생태관찰원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우면동 형촌마을 앞에 나지막한 봉우리에 올라오면 또 하나의 숨겨진 문화유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태봉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조선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태실과 태비가 이곳에 있습니다. 태실이란 산모가 태아를 출산하고 난 후에 나오는 태반을 묻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산이나 구릉 정상에 광을 파고 원형 석함을 두어 그 내부에 태를 봉하는 태양아리를 천으로 싸서 석함에 묻었다고 한다. 옛날 왕실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길지로 선정된 명산에다 일정한 의식에 따라 태반을 묻었는데 태봉이란 바로 왕이나 왕족들 아기의 태를 묻었던 곳을 말한다.
자, 원래 이곳에서는 이 월산대군의 태를 백자 항아리에 담아서 석함에 보관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도굴해 가고 현재는 이렇게 돌 항아리와 월산군 정태실이라는 비만 남아 있습니다. 성종의 친형인 월산대군은 7살에 월산군에 봉해졌으며 학문을 좋아하고 성품이 침착해 왕이 될 제목이라 평가받았지만 아우 성종에게 왕위를 내주고 만다. 동생에게 왕위를 내준 후 월산대군은 자연 속에 은둔하며 산천을 벗삼아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조선 왕조의 왕릉은 모두 44기입니다. 북한에 있는 몇 개의 능과 강원도 영월에 있는 단종능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과 서울 근교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릴 능은 서초구 내곡동 대모산 자락에 있는 인능과 헌능입니다. 헌능은 세종 2년에 조성된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의 쌍봉릉으로 그 바로 옆에 있는 인능과 함께 사적 제194호로 지정됐다. 헌능의 봉분 하부에는 병풍석을 만들어 각 방위별 12지신상을 조각했고 둘레에는 많은 비석들이 있다. 태종은 태조의 5째 아들로 조선 개국에 큰 공을 세우긴 했으나 신덕왕후 강씨 소생인 방석의 세자책봉에 불만을 품고 왕자의 난을 일으킨다. 그 후 왕위에 올라 궁궐과 관할을 건설하고 배불 숭유 정책을 강행하며 관제 개혁, 신문고 설치 등 왕조의 기초를 다지는 치적을 남겼다. 한편 헌능 아래로 내려오면 오른편으로 비각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는 태종 신도비가 보관돼 있다. 이 비는 임진왜란 때 손상돼 숙종 때 다시 세운 것인데 비의 전면에는 태종의 출생과 즉위 과정 그리고 업적 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 세종 때 세워진 이 신도비에 관해서 일화가 내려져 오고 있는데요. 임진왜란 때 외장이 이곳에 이르자 이 신도비를 바치고 있던 거북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외장은 철퇴로 이 거북돌의 머리를 내려쳤고 벼락 소리가 나며 잘린 부분에서 피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란 외장은 이 머리를 다시 쇠줄로 감아서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부터 국가에 큰 병고가 있을 때면 이 잘린 부분에서 땀이 났다고 합니다. 헌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인능은 조선 제23대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의 합작능이다. 봉분이 하나여서 언뜻 보면 단능처럼 보이는 인능은 같은 영역에 있는 헌능과 함께 동일사적으로 지정됐다. 자, 이 순종의 능은 원래 경기도 파주 교화의 장릉 내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풍수상 불길하다고 해서 1856년 철종 7년에 현재 이곳 이 헌능 옆에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순조는 정조의 둘째 아들로 11세인 1800년에 즉위했다. 그의 재위 34년 동안 외척들의 세도 정